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에 보면은요, 시세는 속여도 거래는 못 속인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있죠. 네.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사람들이 거래를 거의 안 봐요. 어느 전문가도 거래 갖고 나와서 지표 갖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거래만이 아니라 거래를 가공한 OBV라는 지표를 좀 만들어 왔어요. OBV는 뭐냐면 온 밸런스 볼륨.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은 더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은 빼면 그걸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건데, 이게 그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때는 거래가 많이 되고 하락할 때는 거래가 좀 줄는 영향이 좀 주식보다 더 확연해요. 주식은 투매가 나올 때 폭락하면서 매매가 폭등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거래가 줄면서 폭락을 해요.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 저점부터 보면은 이 스타 100증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갖고 거래를 더한 건데, 네.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도 폭등하면서 올랐어요. 빠질 때 좀 빠지고. 근데 이번에는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OBV가 못 올라. 이게 뭐냐면요, 왜 그랬어요? 코로나 얘기 또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가짜 상승이라고 봐요. 이번 상승은 저는 가짜 상승에 팔았어요. 가짜 상승? 네, 가짜 상승이에요. 지금 이렇게 작년 뭐 11월, 12월, 1월 막 폭등을 했는데, 거래가 많이 되면서 올라야지 진성 거래인데 거래가 안 되면서 한두 건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한두 건으로. 그래서 저는 의심스럽고, 지금 이 OBV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가짜 상승이라고 저는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정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러면 오르지 말아야지. 거래가 안 되면서 오르지 말아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서 오른 게 아니라 오르면서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올리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막걸리 추진해와 딱 갔는데 우리는 말통에다가 10리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딱 가보니까 그러면 한 50통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조금씩 막 여기다 50통 10리터를 채우려서 거기다 채운 다음에 거기다 물을 타야지 되는데, 문제는 딱 가보니까 취사장 가보니까 말통이 3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3분의 1씩 막걸리를 빼갖고 훔쳐오면 너무 티나잖아요. 거기다가 막 반은 물 반은 막걸리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번에 작전 세력들이 거래를 폭증을 시키면서 자전거리 돌리면서 막 연결들 들어오면서 막 올리면서 내 걸 뭐 100채를 팔아가야 되는데 20채밖에 못 판 거야. 저는 이 현상이라고 봐요. OBV 현상을. 우리 대통령 또 나왔어요. 요게 작년 6월달 이제 대정부 질문인데, 근데 같은 편끼리 공격하더라고.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책 몇 번 발표했냐 그러니까 4번째래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두고서 24번째라니, 아니 그냥 4번째래요. 아니 언론에는 22번이라고 했는데 왜 4번째냐고 그래요. 그러면 언론이 말한 22번째가 맞을까요?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4번째가 맞을까요? 저희 시장에서는 22번째로 보고 있...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요. 아, 4번째다? 4번째. 4번 발표한 거예요. 물론 4번째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720 대책 나오고 이사대책 나왔으니까 6번이죠. 저는 부동산 대책은 6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4번째야. 그거를 제가 대통령, 우리 김현미 대통령을 좋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보자 그래서 데이터. 이거 보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전세 수급지수, 매매 수급지수, 매매 거래지수 3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파란 거는 전세 수급지수는 그대로예요. 전세 수급지수. 네. 요 밑에 거는 매매 거래지수와 매매 수급지수를 합성한, 여기다가 현미 패닉 인덱스라고, 현미 패닉 바잉 인덱스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합성한 거예요. 파란 거는 원래 그대로고 빨간 거는 거래와 매매 수급지수를 합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닉 바잉 할 때 진짜 무서웠잖아요. 물건 하나밖에 없는데 막 수십 명이 막 살려고 달려들고, 막 전세는 특히 가위바위보까지 했잖아요. 줄 서서 하고 막 가위바위보까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가 딱 봤을 때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없어요? 34평 얼마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랑 수십 명이 떼거리 달리면서 막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 없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나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집 없어서 큰일 났어요, 좀 구해주세요. 이거는 패닉 바잉은 아니에요. 근데 수십 명이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10명이 오후에 15명 이렇게 와가지고 막 동네 도수시고 다니면 그걸 패닉 바잉 데스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살려는 사람도 많고 거래도 많이 되는 게 패닉 바잉이에요. 그런데 그걸 합성한 거예요. 패닉 바잉 인덱스가 이렇게 꺾였어요. 자, 보시면 2006년 12월 달에 버블 세븐이 무너질 때, 이때 패닉 바잉 인덱스를 보세요. 1, 2, 3, 1, 2, 3, 4, 5 이렇게 갔죠? 3개로, 5개로 갔죠? 네. 그러면 1, 2, 3 했을 때 패닉이 1, 2, 3 3번 패닉 온 거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취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책을 보자고요. 패닉 바잉 인덱스 보자고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뻥이요 했을 때 몇 번 놀랬냐 보자 이거죠. 보시면 여기 한 번 놀랬죠. 2번 놀랬죠. 3번 놀랬죠. 4번 놀랬죠. 이때가 저게 대정부님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패닉 바잉 인덱스는 한 번, 2번, 3번, 4번 놀랬는데 남들이 자꾸 22번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4번이 맞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약간 하나가 더 있죠. 이때 2번째 나온 거는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거고, 요거는 김현미 장관이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 지명자일 때 인수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5번인데 김현미 장관은 4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앞에 거는 나 취임하기 직전이야, 요런 거니까 요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도 패닉 바잉 인덱스가 이렇게 꺾인 다음에, 그다음에 전세 수급지도 꺾인 다음에 어땠나 보자고. 이게 2년을 빠졌어요. 2년. 그러면 저는 얘는 10월 달에 꺾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꺾였다고 곧장 꺾이는 게 아니고, 얘 꺾이고서 얘와 얘가 거의 비슷한, 얘가 조금, 얘는 11월, 얘는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얘가 꺾인 거는. 얘는 10월 26일이에요.
이래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제 기준으로 2월이에요. 그러니까 10월부터 3개월 후, 1월부터 한 달 후 고점이 2월 달에 나온 것 같다라는 거를 실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요 옛날 뉴스예요. 왼쪽 거는요 2006년 11월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2007년 1월이에요. 이때 보시면요. 요때 무슨 대책이 나냐면 여기 대책까지다가 깨알같이 써놨어요. 1115 대책이라고 나와요. 그럼 요건 1111 대책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과거에 부동산 버블 세븐이 상투치고 꼬꾸라박을 때 어떤 대책이 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몇 번째이고 대책이 나왔을 때의 시장 반응이 어떠냐 그게 중요해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17번 했어요. 17번 대책이. 근데 이때 보시면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을 하다가 첫 번째 대책이 나오면요 얼음이 돼요. 얼음이 시장이 얼음. 그 다음에 땡 하면 그 다음에 폭락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게 1115 대책 후 매매 시장 얼음. 맞죠? 관망세라는 게 얼음 아니에요. 이게 며칠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15 대책이 상투에 나온 대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07년 1월 11일 날 또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보완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대책은 1115 대책이고 이건 후속 대책이에요. 근데 이거 나와보세요. 버블 세븐 아파트값 하락 신호. 신기하죠? 근데 지금 24 대책이 1115 대책이라고 봐요. 얼음. 그 다음에 1111 대책이 땡.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 안 빠졌어요. 이때 이후로는 한 2달 동안 안 빠졌어요. 근데 빠지기 시작한 거는 1월 11일 대책 이후 버블 세븐이 아파트가 하락 신호 나오면서 6년을 빠져요. 몇 프로? 40%. 평형별로는 50% 빠진 아파트도 수록하게 나왔어요. 렉스리건, 삼복원, 여의도 고덕 2단지, 아르테온, 그것도 아마 그때 42%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그때 버블 세븐 무너질 때.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음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태. 근데 땡은 뭐가 할지 모르겠어. 땡은 뭐 4월 달에 뭐 대책이 나온다는데 그것 때문에 할지 아니면 그 LH 스타트가 땡 한 건지.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하고 프랙탈처럼 데자뷰처럼 평행이동처럼 반복하니까 이런 걸 좀 아쉽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말 7년도에 꼭지일 때의 폭락하는 거랑 지금이랑 한번 제가 겹쳐봤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저는 처음에는 그때 12월이랑 지금 12월이랑 맞춰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야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선이 12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선이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정도 3개월 정도 약간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그대로 1대1 대칭을 시키면 안 되고 3개월을 약간 삑살이 나가지고 겹쳐야지 딱 들어맞아요. 자, 볼게요. 2006년도 11월 9일이랑 12월 20일이랑 쌍봉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얼음땡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보시면 전세 수급 지수가 먼저 9월달, 10월달에 꺾였어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는 11월에 꺾였어요. 매매 거래 지수도 비슷하게 꺾였어요. 그 다음에 땡 하고 나서 1116, 1112 대책 하면서 얼음땡이 돼가지고 6년 동안 하락한 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 보는데 지금 우리가 명목으로는 3월 7일이고 제가 보는 그 실질 지수로 CPI로 나는 거는 2월 25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거예요. 지금 거의 뭐 횡보예요. 보시면 작년 10월 26일날 꼭 치셨다고 나왔어요. 이건 책에 내가 써놨어요. 그때 요만큼 빠졌더라고요. 요만큼. 근데 매매 수급 지수는 빨간색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얘밖에 못 오르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거래도 이때 거래를 더 넘겨야 되는데 이때 보세요. 이때 거래를 보시면 1파, 3파, 5파 점점 거래가 늘었죠. 그런데 지금은 1파, 3파, 5파 애게. 오히려 이때 거래 최고치보다 지금 거래가 반밖에 안 돼. 이게 왜 그래요? 코로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전세 수급 지수 빠지고 매매 수급 지수 빠지고 매매 거래 지수 빠지고 이게 진행이 되면 얘도 이만큼 진행이 되니까 이때부터 땡 하고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나 이런 게 거래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얘랑 같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현미 장관이 퇴임을 했잖아요. 이제 일반 민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할까 하다가 빵 좋아하시잖아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네. 그래서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붕어빵을 현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붕어빵 장사 워낙 많이 되니까 줄이 100명이 서 있는 거야. 붕어빵을 100명이 사려는 사람보다 붕어빵은 10개밖에 못 만들고 있어. 맨날 계속 찍어내는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하면서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그 다 못 만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계속 줄 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붕어빵집 진짜 대박이다 이랬는데 점심때 가보니까 한 50명으로 줄어 있어. 또 오후에 가보니까 10명으로 줄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붕어빵 장사가 안 팔릴까요? 계속 팔리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매매 수급 지수가 상투치고 빠진다고 해서 매매가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줄 서 있다가 50명이 줄 서 있다가 10명이 줄 서 있다 이렇게 주는 거지. 그렇지만 잠재적으로는 조만간에 사려는 사람보다 붕어빵이 더 많아지겠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 뭐 이런 게 빠지면 큰일 났다. 이제 아파트 빠진다 이런데 그건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시는 초보자고 좀 이걸 오래 접해 보시면 이거 상투 친 다음에 2개월 또는 3개월 있다가 매매가가 상투 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얘가 꺾였다 그래서 오늘 팔아야지가 아니고 이게 꺾였으니까 한 두어 달 있다가 팔면 내가 상투에 팔겠구나라는 짐작을 하라 이거예요. 제가 11월에 책을 쓰면서 내년 4월 이전, 근데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2월이 가장 높다. 왜? 미사일을 쏠 때 저 앞에다가 쏴야 되니까 저는 2월에다가 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11월에 팔 거니까 지금이 꼭지다. 이거는 바보 같은 초보자고 지금 상투
가고 있지만 이 속도로 봤을 때 X쪽, Y쪽 함수로 계산해 봤을 때 2월 달, 늦으면 3월 달, 요 정도가 서울 아파트 전체의 상수이지 않겠느냐라고 계산하라고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엘리엇이 만든 데이터 말고 KB나 감정원에서 만든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보시더라도 이런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지 야, 전세 수급지수 꺾였대. 매매 수급지수 꺾였대. 큰일 났다. 그러면은 큰 오판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마지막 이 버블의 막바지에는 두세 달 사이에 1억, 2억이 막 뛰어요. 저희 아파트는요, 작년에 5개월 동안 6억이 올랐어요. 9억이 16억 됐다니까? 한 달에 1억. 한 달에 1억 2천씩 오른 거예요. 막바지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버블에 붕괴되기 직전에 이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좀 무시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그 세력들이 작년 연말부터 매매가를 올리면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실패해갖고 좀 그 물렸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저는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번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 때 마지막에 상투장을 보면은 거래가 1, 2, 3 하면서 거래가 폭등하면서 매매가가 오르면서 털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털고 나오려면 거래를 마지막에는 거래를 매매가를 올리면서 거래를 많이 붙여야지 물타기 하면서 팔고 나올 텐데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팔았어요. 그 현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19년 4월부터 1, 2, 3 안 보이는 4, 5 지금 이걸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거래 지수가 1파 올라갈 때 거래가 엄청 됐어요. 근데 얘가 조정을 받을 때 그 대구에서 1차 팬데믹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빨간 게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수예요. 이 코로나가 늘면서 이때 패닉이었죠. 우리가 처음 당한 거니까. 그치.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 엄청 충격이었죠. 그리고 막 그때 동선까지 다 나오고 그러면서 그 어느 아저씨 룸사롱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그분 마누라한테 갖고 이혼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선에 룸사롱 나와가지고. 그렇게 줄었다가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또 거래가 폭증을 해요. 그러면서 6월달, 5월달, 6월달에 이때가 패닉바잉했던 건 아실 거예요. 거래가 엄청나면서 이제 물건이 없었으니까. 근데 얘가 잠잠할 때 거래가 줄었는데 이때 2차 팬데믹이 나오는데 2차 팬데믹은 1차 팬데믹보다 좀 약했어요. 확진자 수가 좀 적었어요. 뭐 광화문 그 집회를 제가 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언론에서 이제 2차 하면은 상징이 되는 거니까 광화문 집회라고 얘기할게요. 그것도 줄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5파에서 이때 팔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팔고 나오려면 거래가 그 2006년도에 보면요. 이때보다 더블이 나야 돼. 이때가 1238건이었거든요, 최고가. 그럼 2000건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때 535건밖에 안 돼요. 이게. 거래가 많은 는 게. 왜냐면 이때 오빠 달려 하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올리는데 거래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3차 팬데믹이 나오면서 하루에 1000명씩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구치소라고 얘기할게요. 네. 구치소에서 막 엄청 나왔잖아요. 네. 오빠 달려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매매가를 폭등시키면서 거래를 처음에는 같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도 같이 달리는 거예요. 거래가 느는데 코로나도 같이 늘어. 그러니까 얘가 못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실제 거래가 되려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임장을 다니면서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하면서 계약서 쓰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서류상으로만 계약된 거. 즉 자전거래. 김 사장 내 거 1억 정도 올려서 팔어 사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매매를 시킬 수 있는 거는 탁상에서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늘었고 실제 거래가 안 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몇 건 사고 팔고 바람을 잡는데 나 잡아봐라 했는데 안 따라온 거예요. 실제 거래가. 이게 저는 3차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 거래를 확 줄였다. 그러니까 맞불 작전이죠. 이번에 투기 세력, 작전 세력들이 마지막 5파에 30년 묵은 거를 팔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30년 묵었으면요. 한 70배, 80배 오른 것도 많아요. 음마 아파트 몇 배 올랐어요? 100배 올랐죠? 그럼 이제 75년, 9년, 80년이니까. 아까 인생을 염탐한다고 하는 게, 야, 과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작전 세력들이 폭탄을 안고서 계속 전장을 달려갈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는 지진계예요, 이거. 매그니튜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강도.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 그 지진파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 중에 로그 피어리어딕 파월로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진자가 있으면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진동이라고 그러죠. 진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진동이 크게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임계치가 되면 이게 지진이 팍 나는 거를 측정하려는 게 이 지진계인데 그걸 응용한 게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 아까 로그 피어리어딕 파월로라는 그 한글말로 하면은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이면서 똑 부러지는 시점이 곧 온다.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후에 올 수도 있어요. 무섭게 떨어지는 거. 지금은 안 팔아도 그냥 오르진 않더라도 떨어지진 않잖아. 이러지만 어느 순간에 2006년도 말에 그랬거든요. 얼음 땡 할 때 그 땡이 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주식 작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대리님이 그러더라고요. 작전 세력들은 주식을 직선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곡선으로 관리한다 그래요. 잘 보시면 작전 하던 정보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전자전을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꼭 뒤로 넘어가
사각형처럼 올라가다가 상수가 오잖아요. 그게 로그주기 몇 곱슬이랑에서 나온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곡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산술 차트란 말이에요. 산술 차트 에서 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거를 로그로 바꾸면 직선이 돼요. 왜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2006년도 11월이라고 나오네요. 2006년 11월의 고점이에요. 일간으로는 12월이 고점인데 월봉의 월 고점의 100개의 평균을 구하면 11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 고점이랑 월중 고점이랑의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월봉에서는 그 100개 아파트의 고점들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게 11월이에요. 그 당시에 보시면 진폭이 점점 빨라지다가 기울기 급해지다가 여기서 똑 부러졌죠, 이렇게. 근데 지금 진폭이 점점 급해지다가 기울기가 급해지다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저항선 있잖아요. 저항선은 지금 못 넣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깔랑깔랑 되고 있어요, 이게. 3월 달 걸 넣으면 아마 이게 2월까지인데 옆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주기 몇 곱슬 모델은 뭐냐면 어떤 그 금융 상품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뭐 갑자기 오늘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실험했다 그러면 한 30% 빠질 거 아니에요. 외부 충격으로 보통 금융 상품이 폭락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외부 충격 없이 그 자체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폭락하는 시점을 잡는 그 임계점을 잡으려는 게 로그주기 몇 곱슬 모델이에요. 아파트도 외부 충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무너질 수 있는 게 언제냐면 힘이 다 닫았을 때.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뭐 한 40도 각도의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오빠 달려야지 걔가 안 가지 페달 돌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봐요. 뒤로 나다빠져요. 그게 로그주기 몇 곱슬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현상이 2월달 3월달에 나타나려고 한다. 이게 작년 12월달에 썼는데 내년 2월이면 2, 3월달이면 나타날 거라고 썼는 걸 지금 제가 데이터는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 시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언제까지 빠질 거냐. 네. 지금은 미래에 언제쯤 얼마까지 빠질 거라는 거는 진짜 뭐 30초면 다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그거를 신뢰성을 높이고 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2006년도가 어쨌고 지금이 어떻고 뭐 그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시면 결론은 이제 파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패턴을 이번에도 반복할 것이다. 왜냐면 60년 동안 반복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98년도 8년 올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버블 때문에 무너질 때까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8년 올랐는데 1월인데 1월이다. 근데 지금 2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오는 조정은 이 조정이랑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파에 대한 2파, 3파에 대한 4파, 5파에 대한 조정은 없다. 끝이다. 그러면 앞으로 오는 조정은 뭐냐면 34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속성에 2파든 4파든 앞으로 올 파동이든 같은 속성이거든요. 다 세 개를 이루어졌어요. 얘도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동은 직전 파동이 4파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얘를 적용하잖아요. 그럼 더 빠져요. 얘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얘보다. 왜냐면 되돌림이. 그러면 지금 요 파동을 그대로 여기다가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을 늘렸어요. 길이를 좀 느리고.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34%를 되돌렸거든요. 실질지수로. 그러면 이 상승은 계산하면 이제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34%를 되돌리면 이만큼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로 계산하고 실질로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승에 대한 되돌림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들은 뭐라 하냐면 그거 말고 김대리 그냥 고점에서 얼마 빠진다 그것만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 역산을 해볼게요. 역산을. 34% 빠진 거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고점 대비로는요 52% 빠져요. 딱 반토막이에요. 딱 반토막. 근데 실질지수로 56%고 명목으로는 52%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앞으로 8년 동안 더 오르느냐 덜 오르느냐에 따라서 즉 분모가 더 커지느냐 더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명목은 달라지지만 실질은 하여튼 52% 빠진다. 그 시점은 이때가 6년인데 제가 8년을 잡았어요. 8년은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8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에 보면은 완전 되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조정판은 38.2% 피보나치 케이스만큼 되돌리거나 61.8%만큼 되돌리거나 해야 되는데 워낙 강력한 조정은 이전에 상승했던 걸 다 되돌린다 그래갖고 완전 되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얘보다 조금 위까지 되돌리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따지면 34%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은 이때 21년 1월에 8년 후면 29년 1월인데 이제 2월로 바뀌었으면 29년 2월로 바뀔 거고 3월이면 3월로 바뀌는 그건 대충의 하나의 시나리오죠. 그 8년에 대한 거는 지금 데이터는 사실 그냥 유출을 하신 그렇죠. 유치한 거죠. 예. 계산은 뭐냐면 기간은 8년. 그러니까 앞으로 8년. Y축은 이거에 대한 34%. 왜? 이거에 대한 34%가 얘니까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이렇게 잡은 거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샀다가 얘 계속 가버리면 이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나리오상 이렇게 갈 확률이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시 살 거는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것까지 생각. 네,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LH 사태 있잖아요. 저는 그걸 심각하게 봐요. 이 LH 사태가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탄핵 사태가 최순실의 태블릿에서 나왔잖아요. 처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태블릿 하나 나왔어. 근데 거기서 뭐 연선문이 있대. 그리고 무슨 의상실인가 선거 해갖고 막 돈 주고 막 영상. 나왔잖아요. 그 몰래카메라 같은 게 해갖고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그냥 웃고 말았잖아요. 그게 대통령 탄핵까지 갈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LH 사태 지금 LH 직원들 막 조사받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두 명이 벌써 생을 달리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진보 좌파의 덫에 걸렸다라고 봐요. 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저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 있잖아요. 친일파 청산이랑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실패했죠. 우리가 반민특위가 테러당하고 막 그래갖고 해체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그 친일파 세력들이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죠. 안 됐죠. 근데 그거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 진보 좌파에서는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진보 좌파에서 보는 가장 큰 적폐 세력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불화를 받잖아요. 기업도 불화를 받고 토지도 불화를 받는데 절반이 토지였어요. 토지를 미 군정청에서 불화를 해줬는데 이제 그 자기네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기득권층한테 걸쳤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강남 테헤란로에 운동장 하나 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한 평이 얼마야. 그쵸. 그 돈은 몇십 조 단위이기 때문에 진보 좌파가 아무리 집권을 오래 하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알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LH 사태 터트린 게 내년 대선 이후까지도 간다고 봐요, 저는. 점점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큰 도둑 잡기 위해서 좀도둑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LH 5억짜리, 뭐 15억짜리, 20억짜리 해가지고 좀도둑을 지금 잡아들이면서 판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판돈을 키우면서 나중에 몇 조 단위의 아마 연말이나 아마 한 연말쯤 되면 아마 몇 조 단위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메커니즘.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에 있는데 후레기라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일진이 하나 있는데 일진이 뭘 잘못했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일진이 뭘 잘못했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갖고 일진을 막 때려요. 너 왜 그랬어? 막 혼내요. 그러니까는 일진인데 맞고 돌아왔어요. 막 씩씩대는 거예요. 고자질한 놈 잡아내겠다 이거죠. 근데 후랭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 우리 일진이 얼마나 착한 애고 그런데 얘가 그럴 리가 없다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일진이 어떻게 했어요? 반에 한 20명 있는데 후랭이만 남고 19명 다 나와. 다 뒤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LH 직원들은 투기나 뭐나 그 사전 정보나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래갖고 막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변창흠 장관 별로 얘기도 안 해요. 누가 공격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장관이 아니에요. 변창흠 장관이. 저는 변창흠 장관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이사대책 나올 때 어디다가 한다는 것도 없어. 그다음에 연립을 사면 이게 현금 청산일지 아닐지 그것도 몰라. 이게 뭐냐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요. 변창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얼음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을 다 매립해갖고 아파트 다 짓게. 그러면요 투기 세력들은 거기 빼놓고 딴 데 가서 투기한다고요. 저는 무시무시한 대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투기 세력들한테 이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일반인들도 지금 이 연립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샀다가 현금 청산 나가면 어떡하지? 지금 후랭이님이 나한테 음마를 이제 추천을 했어요. 하고 이제 뭐 21억, 22억에 이제 샀어. 31평을. 자, 근데 3년 있다가 현금 청산 나가면 어떡하죠? 거기 프랭카드 걸려있죠. 우리는 절대 공공 안 가고 무조건 민간이다. 99.99% 맞아요, 저도.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연립이나 다세대나 사기가 좀 그렇죠. 특히 재개발 될 것 같은 그런 지역은. 빌라 못 삽니다. 빌라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현금 청산 돼요, 안 돼요? 모르죠. 모르죠. 변창흠 장관이 가장 갖고 나온 무기 중에 이 38광땡 무기 중은 전략적 모호성.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시진핑한테 붙을지 트럼프한테 붙을지 좀 한쪽에 붙어버리면 한쪽한테 얻어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트럼프도 좋긴 한데 알고 보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진핑이랑 친했어. 그래서 약간 전략적 모호성. 특히 무기 구입할 때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모호성 뭐냐면요. 사표를 냈어요. 사표 냈으면 그날 딱 수리가 됐으면 땡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임 장관이 올든지 뭐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표를 냈는데 이건 수리한 것 했다는데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장관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는 엄청 무시무시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 쪽에서는 LH 사태가 진보 좌파의 내분이다 이렇게 방송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진보 좌파에서 밑밥을 깔아놓은 부비 트랩에 우파 기득권층이 걸려들고 있다. 점점 소리를 빨고 있다. 지금은 좌파 중에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좀도둑들이 막 걸려들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판돈 키우려고 하는 거고 진짜는 어쩌면 대선급 후보가 엮여질 수도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땅 투기나 뭐 했으면 진보나 보수 중에 누구한테 더 그 혜택이 더 많이 갔겠어요. 그 기득권 세력들의 땅 투기 이거를 그 이번에 34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 34년의 오파동이 끝나는 게 IMF 때보다 더 무섭고 서프라임 리먼사 때보다 더 무서운 게 이번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8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34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에요.